이번 악귀 이외에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장면은 구산영이 악귀에게 몸을 완전히 빼앗긴 순간이었습니다. 이사가 끝나고 난 뒤 구산영은 아이가 좋아한다던 인형을 훔쳐와서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번뜩 정신이 든 구산영이 자기한테 들러붙은 악귀의 존재를 거울 속에서 확인하는 모습은 정말 섬뜩한 느낌이 짜릿하게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산영이 누군가를 해치는 일이 있더라도 악귀가 구산영의 몸을 직접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보이스피싱범을 해칠 때도 구산영의 지문이 잔뜩 묻기는 했지만 실제 구산영의 몸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악귀가 구산영한테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범행 현장에 지문이 잔뜩 남아있게 된 것뿐이지 카메라에도 찍히지 않는 악귀의 소행으로 보이스피싱범은 죽음을 맞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악귀가 몸을 지배했잖아요.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만 구산영은 그 길로 염해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럴 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염해상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구산영도 악귀의 그림자를 똑똑히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댕기로 인해 악귀가 붙었다는 말에 구산영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물려준 물건이 이렇게 불길한 물건일 리 없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염해상은 구강모가 자기한테 보낸 편지를 보여주며 자기 말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구산영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염해상이 구강모와 모르는 사이라고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모르는 사이라고 했는데 아빠가 왜 염해상에게 편지를 보냈는지를 물었지만 구강모의 의도는 염해상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자기가 죽으면 구산영을 도와달라는 한마디뿐이었고 거기에는 구산영의 연락처와 주소만 들어있었어요. 이것만 가지고 구강모의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구강모한테 밝히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죽음을 이미 직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염해상은 자기 엄마를 죽인 악귀를 쫓기 위해서 구강모를 계속 만나려고 했지만 구강모는 염해상과의 만남을 계속 피했다고 했는데요. 구강모가 염해상을 피했던 이유도 편지 속에 남겨진 간절함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강모는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만 알았던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건데요. 특히 머리를 푼 귀신의 정체를 뒤쫓는 사람의 목숨은 더욱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자기가 염해상을 만나게 된다면 염해상의 목숨이 위험해질 게 뻔한 상황이라서 염해상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악귀를 막을 수 없고 악귀의 손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왔던 염해상만이 자기 딸 구산영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 그런 거라면 구강모는 모두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해서 죽음을 맞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야기가 너무 무섭긴 하지만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악귀의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기까지 리뷰소녀였고요. 구독 꾹 해주실 거죠?